암이 왜 회사 때문이냐, 뇌출혈이 왜 회사 일 때문이냐 라고 하면서 산재가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저희가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한데 요청을 해도 절대 안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율암의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그 노무사라는 직업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근로자 측에서도 일을 하고 사용자 측에서도 일을 하는데 분쟁이 생기지 않게 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법을 어기지 않도록 회사가 제대로 운영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근로자 측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뭔가 법적인 것을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았을 때나 뭔가 법을 어겼을 때, 쉽게 보면은 뭐 임금체불 아니면 부당해고 이런 거 당했을 때 도와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사용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 신고를 당했을 때 대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산재보상 업무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근로자들이 대표님을 찾아뵙는 이유가 적법한 보상금을 받으려고 찾아뵐 것 같은데, 혹시 그 보상금을 받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산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 이렇게 있는데, 업무상 사고 그리고 출퇴근 재해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사고나 출퇴근 재해는 굳이 노무사의 조력이 없더라도 좀 절차적인 내용만 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혼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산재 소견서를 받고 어떻게 하다가 이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적어서 제출을 하면 돼요. 근로복지공단에. 공단에서 사업주한테 의견서를 또 받아요.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별 문제가 없고 업무상 사고가 맞다, 출퇴근 재해가 맞다라고 하면 바로 승인이 나오는 거죠. 사고 같은 경우는 근로자분들이 직접 하시기에 어렵진 않아요. 저희가 주로 도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업무상 질병이죠. 업무상 질병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크게 보면 근골격계, 우리 제조업이나 조립 업무나 건설 현장에 일 오래 하신 분들이 어깨, 디스크, 무릎 고장나는 곳이 많죠. 거기에 대한 수술, 그리고 내심 질환, 그리고는 암, 그리고 자살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럼 이 질병이 왜 발생했냐,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서면을 작성하게 돼요. 여기에 좀 시간이나 좀 자료 수집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단에 제출을 하게 되면 특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단에서 보내는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면담을 하고 질병판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열리는데, 거기에 가서 저 대리인과 재해자가 같이 가서 마지막 변론을 하고 그 다음 주쯤에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뭐 다쳤거나 병에 걸려면 어느 타이밍에 대표님을 찾아뵈면 될까요? 바로 물어보시는 게 좋죠. 왜냐면 이 산재 절차라고 하는 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할 때는 되게 복잡해요. 이게 그리고 사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쉬운 편인데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좀 절차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저희가 좀 조력을 해드릴 수가 있죠. 바로 오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이 질병이 걸린 인과관계가 업무랑 연관이 없다고 해서 협조를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회사와의 협조도 대표님이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쵸. 일단 회사 측에서는 화를 많이 내시죠. 신청을 하면. 사고인 경우에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질병 같은 경우에는 회사 협조가 좀 어지간하면 잘 안 돼요. 암이 왜 회사 때문이냐, 뇌출혈이 왜 회사 일 때문이냐 라고 하면서 산재가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저희가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한데 요청을 해도 절대 안 주시죠. 그때 이제 저희가 뭐 공문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다시 사업주를 설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인과관계 증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막 회사에서 안 도와주면 이렇게 현장 나가셔가지고 보니까 안전모드 쓰시고 막 점검도 하시던데, 그런 일도 다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현장을 거의 가요. 거의 가고, 예를 들어 최근에 저희가 버스 기사 분이 심장마비가 걸린 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출퇴근 시간대 저희가 그 노선을 다 따야 돼요. 승객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 경적 소리라던가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뭐가 있는지 보려고 하면 이제 현장에 저희가 뭐 경찰분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진짜로 저희도 현장을 그분이 하던 일에 맞춰서 쭉 다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이 직종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요인 때문에 이게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 그럼 사무직이 아니라 거의 현장직이시네요. 그렇죠. 외근이 제일 많아요. 노무사라는 직업이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서류를 요청을 하고 해도 잘 안 주는데 그 사고나 질병이 걸린 그 당사자가 이거를 혼자 해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근골격계 질병 같은 경우는 업력이 정말 오래되신 분이고 너무 명확한 질병이다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혼자 해도 승인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좀 특수 질병 같은 경우는 혼자 하시면 가능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죠. 내심질환이나 암, 직업암 또는 좀 극단적인 선택,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대리인, 노무사나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서 하시라고 저희가 어떻게든 말씀을 드리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이런 뭐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올바르게 받는 걸 뭐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몰라서 본인 보상을 못 받는 케이스도 엄청 많겠네요. 엄청 많죠. 우연한 기회에 저희를 알게 돼서 좀 보상을 받은 분들이 제 주변에 같은 직종의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같은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야 너 몇 년 전에 수술했지 않아? 이거 나 산재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연락 와서 나도 되냐. 이게 다들 모르고 있으세요. 왜냐? 병원에 갔을 때 이제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은 이제 50견 아니면 무릎 같은 관절염 나이가 들어서 걸린 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산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업무적인 과로나 이런 업무 자세, 반복 동작 등이 영향을 미쳐서 더 빨리 발병이 된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산재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재해자분들, 근로자분들은 모르니까 그리고 산재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사기 아니냐고 많이들 여쭤봐요. 뻥치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누가 친구가 됐다. 이제 그제서야 이제 믿고 연락이 오는 거죠. 근데 방금 몇 년 전에라고 하셨는데 그럼 수술 받고 뭐 이렇게 치료 받고 퇴원을 해도 보상금을 신청을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질병은 소멸시효라고 하죠. 크게 3년 그리고 5년이 있어요. 산재를 했을 때 보상이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크게 보면은 이제 병원비, 이제 요양급여. 두 번째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몇 달 동안 일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때 동안에 70% 정도 돈이 나오는 휴업급여. 그리고 산재가 끝나고 장해가 남았을 때 나오는 장의급여.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3년 안에 수술하고 3년 안에 신청할 수가 있고 장의급여는 5년 안에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5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럼 유가족분들께서 산재 신청을 또 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사망을 했을 때는 유족분들이 신청, 청구 자격을 가지게 돼가지고 유족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좀 자료 수집을 하고 회사의 조력을 받거나 동료분들의 조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대표님을 찾는 근로자분들이 그 대표님이랑 사건을 하려면 비용은 얼마를 생각을 하면 될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죠.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착수금하고 성공보수를 나눠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그냥 성공보수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상담을 하거나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무료로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근데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절차만 다 알려드리고 별도로 수임은 하진 않아요. 이게 간혹 보면 근로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사건인데 충분히 이거를 이제 수임료 받고 하시는 대리인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절차 안내 정도만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노동 사건 그리고 산재 사건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제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억울해서 사실관계만 생각을 하고 막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 않아요. 저쪽에서 원하는 그 쟁점에 대한 걸 정확히 짚어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면 꼭 수임을 맡기지 않으셔도 되니까 제가 돼도 좋고 또는 근처에서 노무사나 변호사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저는 상담은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여쭤보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